사용자가 패키지를 구성을 하고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정 패키지에 포함되어진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저 시스템이나 스트링 클래스처럼 클래스 이름만 달랑 사용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방법 중 한 방법을 사용하게 될 텐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스캐너라는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 s를 선언한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현재 나타나는 것처럼 현재 프로그램 내에서 스캐너라는 클래스는 java.language 패키지나 현재 구성에서 스캐너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정의되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변수를 선언할 때 타입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오류가 발생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임포트하는 방법들을 사용을 해왔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굳이 임포트하지 않더라도 클래스 이름을 지정을 할 때 java.util. 이라고 해서 그 클래스에 대한 패키지명을 온전히 써주게 되면 어느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이용해라 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기술이 되어지기 때문에 참조 변수를 선언을 할 때 사용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조 변수에다가 객체를 할당한다 라고 했을 때에도 역시 스캐너라는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어라 라고 해준다면 그 스캐너라는 클래스 이름을 여전히 또 식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독적으로만 써주어서는 안 되고 여기에다가 온전한 패키지명을 포함시켜 주어야지만 우리는 참조 변수를 생성을 하거나 혹은 객체를 생성을 할 때 다 활용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후에 그 s라는 객체에 대해서 메서드를 호출한다 라고 할 때는 필요 없어요. 스캐너라는 클래스 이름이 사용되어지지 않잖아요. 자, 다만 매번 이렇게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접근할 때마다 전체 패키지명을 가지고서 클래스 이름을 기술한다라는 것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으로 현재 소스 코드 상단에다가 import라는 구문을 통해서, 자, 일단 얘는 지워봅시다. 스캐너라는 클래스의 이름만 사용되어져서 참조 변수도 객체도 생성이 안 되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상단에다가 import라는 구문을 두어서 현재 java.util 패키지에 있는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임포트해 오겠다, 가져오겠다 라고 한다면 바로 오류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이런 임포트 구문을 조금 더 쉽게 또 간편하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이클립스에 오류가 난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임포트에 대한 추천 풍선말 창이 나타나게 되겠죠. 현재 공교롭게도 스캐너라는 클래스는 여러 패키지에서 같은 이름의 클래스가 제공이 되어져서 그 중에 하나 java.util 패키지에 있는 스캐너를 임포트해라 라고 선택해주면 자동적으로 임포트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혹은 더 간단히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굳이 마우스로 가리키고 또 선택하고 할 필요 없이 좀 더 쉽게 Ctrl, Shift 그리고 알파벳 O를 동시에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왼손으로 Ctrl 키와 Shift 키를 누른 채로 오른손으로 알파벳 O 키를 눌러주게 되어지면 역시 그 이름의 클래스가 하나의 패키지에서만 발견이 되어지면 자동으로 바로 임포트가 될 것이고, 여러 패키지에서 발견이 되어지면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서 선택한 후에 Finish 눌러주면 역시 자동으로 임포트 되어지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시스템이나 혹은 스트링 같은 클래스들은 굳이 임포트하지 않더라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만 착오 없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확인을 해본다면 만약에 임포트 구문을 작성을 할 때 다음과 같이 java.util 패키지에 있는 스캐너 클래스나 벡터 클래스나 랜덤 클래스나 이렇게 여러 개의 클래스들을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 각각의 클래스들을 정확히 임포트 구문을 통해서 따로따로 임포트 해주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java.util. 별이라고 써줌으로써 java.util 패키지에 있는 모든 클래스들을 다 한 번에 임포트해라 라는 표현을 써줄 수 있습니다. 우리 C++에서도 보면 특정 네임스페이스에 포함되어진 식별자들을
using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씩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using namespace std라고 해서 표준 영역에 있는 모든 식별자들을 한 번에 포함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다만 항상 우리가 주의해 줘야 될 것은 이렇게 특정 패키지 안에 모든 식별자들을 한 번에 인풋하게 되었을 때 이 패키지 안에 어떤 식별자들이 포함되어지는지를 내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때때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 식별자가 내가 지정한 패키지가 아니라 특정 패키지에서 잘못 참조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한 번에 인풋하기보다는 조금 번거롭다 하더라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인풋하는 일들이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요. 특히 임포트 구문을 우리가 일일이 써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기억할 것은 Ctrl Shift 알파벳 O 눌러줌으로써 현재 소스 코드에서 필요한 코드들을 빠르고 또 편하게 임포트해 나가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패키지를 내가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특정 패키지에 속해 있는 클래스는 반드시 그 패키지에 대한 계층 구성에 따라 물리적인 서로 다른 디렉토리 상에 클래스가 위치해줘야 한다라는 점 꼭 지켜줘야 될 것이고, 또 그 계층 구조 안에 포함되어진 클래스의 소스 코드 제일 앞에는 패키지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그 패키지에 대한 패키지명, 즉 계층 구조에 대한 온전한 식별자들을 점으로 구분을 해서 나열해주는 일들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자, 따라서 java.util이라는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스캐너라는 클래스는 물리적인 경로가 java라는 폴더 밑에 util이라는 폴더 밑에 scanner.class라는 파일이 존재해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이 scanner.class라는 파일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었던 소스 코드 상단에는 패키지라는 키워드를 통해 java.util.scanner라는 형태의 기술이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뭔가 좀 복잡해요. 다만 통합 개발 환경을 사용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패키지라는 것들을 따로 만들지 않고서도 간단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일단 디폴트 패키지라는 것이 있어요. 클래스 소스 코드 상단에 패키지라는 선언문이 없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디폴트 패키지라는 소위 현재 경로에 위치하는 클래스라는 형태로 지원이 되어지고, 프로그래머가 패키지를 새로 정의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물리적인 경로로 따로 만들고 소스 코드에다가 패키지 키워드 기술하고 이런 번거로운 작업들을 통합 개발 환경인 이클립스에서 자동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현재 프로젝트의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워크스페이스 내에 패키지 테스트라는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 그 프로젝트 안에 좀 전에 테스트했던 exam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추가를 해 놓은 상태예요. 특별히 패키지 키워드를 기술하지 않는 이런 일반적인 클래스들은 모두 디폴트 패키지라는 기본 패키지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이미 우리가 이제까지 다뤘던 모든 예제들이 다 디폴트 패키지 안에 클래스들이 만들어져 있었을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내가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든다라고 하면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현재 프로젝트 선택을 해주고 나서 파일 메뉴 밑에 뉴 메뉴 밑에 패키지라는 메뉴를 선택을 해주면 되어져요. 자, 그러면 패키지 이름은 exam.packageTest라는 패키지를 하나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점으로 구분을 해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몇 단계 이상의 패키지 경로들을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finish 눌러주게 되면 디폴트 패키지라는 것 말고 exam.packageTest라는 것이 하나 새로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 현재 exam이라는 클래스를 exam.packageTest라는 패키지 경로 안에 포함시키고자 한다라고 하면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 패키지 안에다가 드롭 해주게 되어지면 이제 디폴트 패키지라는 것은 없어지고 현재 exam.packageTest라는 경로 안에 exam이라는 클래스가 추가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패키지가 디폴트 패키지에서 특정 패키지로 옮겨가게 되어지니까 현재 소스 코드 상단에 보면 패키지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현재 이 클래스는
exam.packageTest라는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클래스이다 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기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현재 탐색기에서 현재 워크스페이스 밑에 패키지 테스트라는 폴더 밑에 가보면 소스라는 폴더 밑에 자바 소스 코드가, bin이라는 폴더 밑에 자바 바이트 코드가 각각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제 패키지 안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소스 폴더 밑에 exam 폴더 밑에 패키지 테스트라는 데 가봐야지만 실제 exam.java라는 소스 코드가 있고, 마찬가지로 bin 폴더 밑에 exam 밑에 패키지 테스트라는 폴더에 들어가 봐야지만 바이트 코드가 각각 위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소스 코드 상에만 기술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경로가 이렇게 나뉘어져서 구성되어져 있어야지만 제대로 동작한다. 다만 그것을 프로그래머인 내가 일일이 수동을 해줄 필요 없이 그저 여기 패키지 익스플로러라는 것을 통해서 간단하게 처리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특정 패키지에 포함되어져 있는 클래스를 다시 디폴트 패키지로 빼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 하기를 소스라는 폴더로 끄집어내면 현재 exam.java라는 클래스가 별도로 복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정 패키지에서 삭제하고 싶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delete 해서 삭제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굳이 삭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클래스와 이 클래스는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르게 존재하는 클래스로서 서로 다른 동작들도 수행할 수 있게끔 처리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작성을 했던 circle이라는 클래스를 현재 패키지 테스트라는 패키지 안에 한번 포함시켜 볼게요. 우리 이클립스의 장점이 이렇게 소스 코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들을 굉장히 쉽게 해볼 수 있는데, 현재 지난번에 작성했던 circle.java가 다른 워크스페이스에 있다 보니까 현재 이클립스의 패키지 익스플로러 상에 표현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파일 탐색기를 통해서 그 해당하는 소스 파일을 직접 찾았어요. 찾아가서 현재 마우스로 복사하기 선택한 후에 이클립스로 돌아와서 내가 그 소스 코드를 추가하고 싶은 부분, 뭐 그게 디폴트 패키지가 돼도 되고 특정 패키지가 돼도 돼요. 뭐 일단 특정 패키지에다 추가하도록 해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페이스트, 붙여넣기 해주면 현재 circle.java라는 클래스가 자동으로 붙여 들어가기는 했는데 오류가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오류가 났어요? 현재 exam.packageTest 안에 포함되어지려면 반드시 첫 번째 줄에 패키지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 클래스가 포함되어진 패키지 경로를 포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기서 다음과 같이 이 circle이라는 클래스는 이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진 클래스이다 라고 기술을 해줘야지만 오류 없이 포함이 되어진다 라는 거예요. 좀 불편하잖아요.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요. 현재 삭제해주고, 자, 물론 패키지 경로를 써주는 게 그리 복잡한 건 아니지만 좀 더 간단하게 해보려면 다시 현재 우리가 복사하기를, 현재 이 소스 코드가 기존에 디폴트 패키지에 있었잖아요. 그냥 디폴트 패키지에다가 추가를 하는 거예요. 붙여넣기 해서. 그리고 디폴트 패키지에 있는 내용을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패키지로 드래그 앤 드롭 해주게 되어지면 자동으로 필요한 패키지 키워드가 삽입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사되어진 서클 클래스를 찾아봅시다. 현재 지난번 워크스페이스 밑에 있는 서클이라는 클래스를 복사했었잖아요. 하지만 이번 워크스페이스의 패키지 테스트라는 프로젝트 밑에 가보면 exam 밑에 패키지 테스트 밑에 circle이라는 클래스가 그대로 복사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클립스의 패키지 리스트에다가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거나 혹은 이동하게 되어지면 실제 물리적인 경로도 그에 따라 복사되어지고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디폴트 패키지라는 것과 exam.packageTest라는 패키지라는 것이랑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자, 지난번에 작성했던 circle test라는 메인 메서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디폴트 패키지 쪽에다가 한번 붙여 넣어 볼게요. 자,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과 구성이 좀 달라져 있죠? 자, exam이라는 거는 필요 없으니까 일단 지워버리고, 자, 지난번에 잘 작성했던 코드들이에요. 자, 다만 circle test2라는 클래스에서
현재 circle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져요? 오류가 발생했어요. 자, 왜 오류가 발생했어요? 현재 패키지에는 circle이라는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임포트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circle을 현재 exam.package 테스트에 있는 circle이라는 클래스를 임포트 해라 라고 해주게 되어지면 임포트 구문이 들어가고 나서 자동적으로 오류가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확인했죠. 자, 이 상황에서 circle이라는 클래스에 가서 보면 좀 화면을 크게 해서 봅시다. 클래스를 퍼블릭 클래스에서 그냥 디폴트 클래스로 만들어 봅시다. 저장을 하고 나서 가보면 이제 임포트가 되어 있다지만 현재 circle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모두 오류가 발생된 걸 볼 수 있어요. circle이라는 클래스를 디폴트 클래스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클래스는 같은 패키지 안에서만 가시적일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었죠. 현재 보면 circle이라는 클래스와 circleTest라는 클래스가 서로 다른 패키지에 있기 때문에 디폴트 클래스는 다른 패키지에서 절대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퍼블릭 클래스로 다시 만들어주고, 자, 이번에는 아래쪽에 가서 우리 생성자 있었죠? 생성자를 디폴트 영역에다 두어 봅시다. 또 저장하고 가서 보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아까와는 좀 상황이 달라진 것이 circle이라는 참조 변수는 만들 수 있어요. circle이라는 클래스는 이제 퍼블릭 클래스가 됐기 때문에 다른 패키지에서도 가시적이긴 하는데 현재 객체를 생성하는 인자 있는 생성자가 가시적이지 않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는 일을 못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인자 없는 생성자는 퍼블릭 메서드이기 때문에 인자 없는 생성자로는 객체 생성이 잘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퍼블릭 클래스다 라고 하면 생성자들도 퍼블릭 영역에 있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이번에는 넓이를 구하는 메서드를 디폴트 영역으로 바꿔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객체를 생성하는 일은 잘 됐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생성된 객체를 가지고서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순간 역시 이 메서드가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다른 패키지에서는 디폴트 멤버가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특징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이고, 따라서 일반적인 특징을 본다라고 하면 퍼블릭 클래스는 그 클래스 객체를 어디서든지 생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성자도 퍼블릭일 것이고, 그 클래스의 대표적인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메서드들도 퍼블릭 영역에 두게 될 거예요. 반면에 뭐 이렇게 반지름 같은 속성 같은 경우들은 굳이 프라이빗 속성을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패키지에서는 자동으로 참조가 안 될 것이고, 내가 명시적으로 프라이빗을 두었다라고 하면 같은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조차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버리는 그런 특징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바의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또 특정 패키지에 속해 있는 클래스를 어떻게 가져다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지난 영상에서 봤던 접근 지정자와 같이 염두에 두어서 좀 잘 확인을 해둘 수 있었으면 좋겠고, 패키지 개념과 같이 연관시켜서 한번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고 그 특징들 확인을 해두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